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법원은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의원직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때린 법원,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서 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어제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거부했다는 겁니다. 최광욱 대표, 그러니까 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이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계속 거부하고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안수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추미애 장관 때문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부임하고 난 지난해 1월 이성윤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엄청난 요직에 발령냅니다. 이게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최광욱에 대한 기소는 1월 23일 날 열흘 뒤 이루어집니다. 자,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윤석열 총장의 거듭된 기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최광욱 기소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후속 인사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1월 13일 날 이 검찰 간부 인사가 끝났고 곧 중간 간부 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광욱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최광욱 대표를 기소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검찰총장이 그렇게 3번이나 지시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3차장 정결로 기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재판이 열렸고 최광욱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문에 이성윤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성윤, 그리고 당시 수사팀의 비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성윤은 판사에 의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어떻게 지검장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언론 취재에 따르면 이성윤은 어딘가 전화도 받고 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정황이 최광욱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지금 수원지검의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당시 안양지청의 부장검사까지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이 김학의 출금 불법 의혹과 관련해서 이 무마했다는 의혹의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불법 의혹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완전히 이성윤 지검장한테 항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성윤은 지금 정권 유지를 위해서인지 또는 본인 유지를 위해서인지 계속 개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년 전에 벌어졌던, 당시는 이성윤이 서슬이 퍼렇게 힘이 있었던 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지 열흘쯤 지난 그 점입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한테 항명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을 빼버리고 3차장 정결로 최광욱을 기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광욱 피고인은 검찰 쿠데타니 뭐니 하면서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판사가 웃기지 마라, 당신은 유죄야, 엣지
떼야 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망신 주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2020년 1월 23일 오전 9시 30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입니다. 당일 기소 직전 30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도 최 대표의 기소를 둘러싸고 윤석열과 이성윤의 지시와 이의가 충돌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의 거듭된 지시에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명을 했습니다. 당시 이성윤 지검장의 항명은 적법하고 정당했을까요? 판사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대표의 판결문에는 지난해 1월 23일 기소를 둘러싼 막전막후가 상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판사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요? 앞으로 이성윤 지검장 같이 이렇게 저항하는 자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그냥 직진하면 됩니다. 바로 그 이유를 판사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자, 이 최강욱 대표 측은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 절차가 검찰청법 등을 위반해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난 기소이다. 검찰 쿠데타라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23일 기소를 앞둔 상황을 시간순으로 담고 최 대표의 기소에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다. 뭐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것까지 거론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 법원은 어쨌든 이 직접 참여한 수사팀 검사들의 입장을 중시했습니다. 기소는 적법했다는 겁니다. 자, 기소 전날인 2020년 1월 22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피고인 최 대표를 금일 중 바로 기소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성윤은 최강욱에 대한 소환조사나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완한 뒤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냅니다. 계속 뭉개는 겁니다. 자, 수사팀은 이미 3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최강욱이. 자,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재차 추가 소환의 실익이 없으니 바로 기소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성윤은 또다시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채 수사팀에 소환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음 날인 1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날입니다. 수사팀 교체가 사실상 예고된 날입니다. 이날만 넘기면 이성윤은 뭉개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윤석열은 참지 않습니다. 3차장 검사를 통해서 전결해서 기소해버립니다. 자, 수사팀은 당시 최강욱을 1월 9일 날 입건하고 공소제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1월 13일자로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합니다. 수사팀은 신임 지검장에게 보고한 뒤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부임 이튿날 기소 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성윤은 뭉개입니다. 특히 23일날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자 갑자기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재를 미뤘다고 주장합니다. 수사팀의 주장입니다. 자, 수사팀은 22일, 그러니까 기소하기 전날 밤입니다. 22일 자정 무렵까지 사무실에 머물며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지검장은 22일 밤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하거나 집무실을 비우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등 결재를 미뤘습니다. 누가 통화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자, 결국 23일 오전 최강욱에 대한 기소는 이성윤의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와 당시 3차장 검사의 정결로 이루어졌습니다. 23일 오전 8시 55분쯤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에 업무 개시 직후 기소하라고 직접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성윤은 18분 뒤인 9시 13분쯤 윤석열 총장에게 당일 기소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하오니 제고해 주시라고 또 내부 메신저 쪽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17분 뒤 수사팀은 총장 지시를 믿고 법원에
최강욱에 대한 공장을 접수합니다. 이게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자, 판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는 단독 관청이다.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 아래 3차장 정결로 기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사는 결정한 겁니다. 자,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최강욱은 이 과정에서 뭐 검찰 쿠데타니 막 떠들었지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이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최강욱 대표 스스로가 2019년 12월 9일, 12월 16일, 2020년 1월 3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길고 길었던 최강욱의 수사,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의원직이 날아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성윤의 반발을 윤석열 총장이 잠재운 그 막전막고의 스토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중간 간부들 추미애 라인의 검사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최강욱 판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